카카오톡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조용히 내 생일 알림을 비공개로 돌려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 생일을 알게 될까봐 며칠 전부터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흔적을 지웁니다. 내 생일을 철저히 숨기고 평범한 하루로 위장하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정체 모를 씁쓸함이 밀려오지는 않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이 먹고 무슨 생일이야. 그냥 평범한 날이지 뭐. 나는 원래 기념일 같은 거 챙기는 거 딱 질색이야. 괜찮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마음의 외과 의사로서 여러분이 애써 감춰온 그 상처를 아주 날카롭게 메스질하려 합니다. 뼈 아픈 팩트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생일에 무심하고 쿨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운 성격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뇌가 실망이라는 이름의 끔찍한 공포에 질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토록 생일을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 그 소름 돋는 무의식의 방어 기제를 철저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계입니다. 특히 기대감이라는 감정은 뇌과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죠. 신경과학자 볼프람 슐츠 울프렘 슐츠 교수가 발표한 도파민 보상 예측 오류 리워드 프리딕션 에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언제 가장 큰 행복이나 불행을 느끼는지 아주 차갑고 명확한 과학적 수식으로 증명해냅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의 만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만족감은 실제 보상에서 기대했던 보상을 뺀 값이라는 거죠. 생일날을 한번 이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내신 100만큼의 축하를 기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친한 친구들의 연락, 연인의 깜짝 선물, 사람들의 관심 말이죠. 그런데 막상 생일 당일이 되었는데 바쁜 일상 탓에 사람들의 축하가 50 정도에 그쳤다면 어떨까요? 실제 보상 50에서 기대치 100을 빼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이것을 심각한 예측 오류로 받아들이고 도파민 분비를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이때 뇌가 느끼는 고통은 물리적인 타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잊혀졌다는 서운함,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이 가슴을 후벼 파죠. 어쩌면 당신은 8월의 한여름 뙤약볕 아래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버린 텅 빈 동네에서 방학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북적이는 축하를 받지 못했던 그 어릴 적의 아주 작은 결핍이 무의식의 흉터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1978년 그 언저리, 이제는 불혹을 훌쩍 넘겨버린 나이? 먹고 살기 바빠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생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죠. 과거의 어느 생일날 당신은 분명 뼈저린 실망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기대했다가 상처받았던 그 끔찍한 기억이 편도체에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뇌는 살기 위해 아주 기발한 방어 기제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기대값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아무에게도 생일을 알리지 않으면 기대치는 완벽한 0이 됩니다. 기대치가 0이라면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우연히 누군가 툭 던져주는 축하 메시지 하나 실제 보상 10가 플러스 10의 엄청난 도파민 스파이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이 생일을 숨기는 행위는 타인의 무관심으로부터 내 알량한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쳐버린 슬프고도 거대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줄지, 누가 나를 잊어버렸을지 내 인간관계를 차가운 시험대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공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기대값을 0으로 만드는 이 회피 전략은 마치 강력한 진통제와 같아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실망을 피하려고 기대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삶 전체에 대한 기대감도 차단해버립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만남, 심지어 작은 성취 앞에서도 어차피 별거 없을 텐데 뭐 기대하면 나만 다치지라며 무기력과 냉소주의라는 늪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갑니다. 자존감은 댐의 수위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죠. 상처받기 싫다고 댐의 수문을 굳게 닫아버리면 댐 안의 물은 썩어버리고 당신의 내면은 메말라갈 뿐입니다. 이제 억지로 쿨한 척하는 그 낡은 가면을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회피로 굳어버린 뇌의 회로를 재건하고 당신의 통제권을 되찾을 상위 1%의 심리기술 3가지를 처방해드립니다. 첫 번째, 타겟 설정의 전환입니다. 도파민 예측 오류의 핵심은 타인의 반응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에게 기대값을 두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올해 생일부터는 기대값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완전히 바꾸세요.
타인의 축하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완벽한 확정 보상을 주세요. 평소에 비싸서 망설였던 물건, 혼자 가는 고급 레스토랑 등 오직 나만을 위한 100점짜리 보상을 미리 세팅해 두는 겁니다. 기다림의 불안이 주도적인 성취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 기지 세이프 헤이번 테스트입니다. 생일 알림을 완전히 끄는 대신 아주 작은 틈을 열어두세요.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내가 깊이 Welcome. 신뢰하는 Come 12명의 inside. 사람에게만 은근슬쩍 생일임을 노출하거나 약속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체계적 둔감화 기법입니다. 거절과 실망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부터 타인의 호의를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연결감이 당신의 얼어붙은 뇌를 녹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생리적 브레이크 밟기입니다. 생일 전날 밤 11시 59분, 스마트폰을 보며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을 때 우울감에 빠져들지 말고 즉각적으로 신체를 통제해야 합니다. 호흡을 4초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입으로 아주 길게 내뱉으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세요. 물리적으로 호흡을 길게 빼는 이 행동만으로도 우리 뇌는 지금은 안전하다, 상처받을 위험이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며 편도체를 진정시키세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적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실망이 두려워 숨어버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의 기쁨을 스스로 선택하는 단단하고 주도적인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끄고 당장 거울을 보며 혹은 스마트폰 셀카 모드를 켜고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내어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은 충분히 축복받아 마땅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당신만의 기적입니다. 당신의 숨겨진 상처가 아물기를 심리학과 뇌과학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해부하는 심리 분석가였습니다.